LT 스파이스는 훌륭한 아날로그 회로 설계 도구 중 하나입니다. 전기작약의 맥스웰 방정식 또는 회로의 연립 미분 방정식을 풀지 않더라도 복잡한 회로의 동작을 우리가 오실로스코프 파형을 관찰하거나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로 주파수 응답 화면을 보는 것처럼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도구라도 시뮬레이션 하고자 하는 회로의 기본 동작에 대한 직관적 이해는 해야 합니다. 본 교육은 단순히 LT 스파이스의 사용법을 숙달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접하는 여러 가지 회로들, 즉 증폭기, 능동 필터, 믹서, 선형 및 스위칭 레귤레이터, ADC 및 DAC 회로들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돕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텍스트 기반 회로 시뮬레이터인 스파이스는 UC 버클리에서 개발되고 1980년 초부터 상용화가 된 이후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아날로그 회로 시뮬레이터입니다. 스파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시뮬레이터로는 아날로그 디바이스사의 LT 스파이스 외에도 케이던스사의 P 스파이스, 내셔널 인스트루먼트사의 멀티심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LT 스파이스는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가 있고 아날로그 디바이스사 제품 외에도 이 회사가 인수한 리니어 테크놀로지사와 맥심사의 IC 부품에 대한 라이브러리도 사용할 수가 있어서 최강의 아날로그 시뮬레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강력한 아날로그 회로 시뮬레이터가 회로 설계 엔지니어들한테 편리함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뮬레이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부품 값과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를 제시해 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LT 스파이스는 도구일 뿐이고 훌륭한 회로를 설계하는 것은 설계자의 몫입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각종 기본 회로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대학교에서 배웠던 회로 설계, 전자회로 과목의 중요 내용들을 되짚어 보면서 진행합니다. 플라이백 컨버터의 가장 큰 장점은 전원 측과 부하 측을 아이솔레이션, 즉 전기적으로 분리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접지 루프가 분리되어서 EMI 잡음을 줄일 수 있고 전기적 쇼크나 전원 서지로부터 민감한 부품들을 보호하고 또 인명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회로 아이솔레이션을 위해서 옵토커플러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 방법은 응답 속도, 선형성, 온도 변화, 동작 범위 등에서 불리합니다. 플라이백 컨버터는 또한 벅, 즉 스텝 다운, 그리고 부스트, 즉 스텝업 모두 가능하고 복수의 출력을 얻을 수 있는 등 기능적으로 다양한 장점을 제공하며 비용도 저렴합니다. 에어갭 트랜스포머가 무엇이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파라데이의 유도 법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학습하는 교육적 효과도 제공합니다. 대학교 전자회로 과목에서 BJT 또는 FET 소신호 증폭기 설계에 대해 배울 때 먼저 DC 분석을 통해서 DC 전류를 구한 후
이 결과를 이용해서 소신호 파라미터를 구한 다음 소신호 분석을 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LT-SPICE를 이용하면 단번에 과도응답 그리고 주파수 응답을 얻을 수 있는 편리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OP-AMP 능동 필터를 이용하면 원리적으로는 고차의 필터 구현이 가능하지만 수식이 너무 복잡해지다 보니 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이 2차 필터까지만 풀어보고 끝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 교육에서는 하나의 IC, 즉 LT1568을 이용하여 4차 Narrow Bandpass 필터를 설계하면서 시뮬레이터의 위력을 실감하게 되실 겁니다. 이 강의에서는 LT-SPICE를 사용하여 레귤레이터 시뮬레이션 시에 리플 전압, 효율 등의 주요 파라미터를 측정하는 방법을 다룸으로써 전원 설계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부하 조건을 바꿔가면서 리플 전압이 어떻게 증가하고 감소하는지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회로를 설계하고 제작해서 기능적으로는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스위칭 전원이 발생시키는 EMI 노이즈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날로그 디바이스사의 제품 중 EMI 사일런트 스위칭 레귤레이터들은 어떠한 원리로 스위칭 잡음을 내지 않도록 하는지도 소개할 예정입니다. LT-SPICE 시뮬레이션 결과가 실제로 구현한 결과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LT-SPICE의 결함이 아니고 우리가 시뮬레이션 시에 사용한 부품 모델이 실제 사용한 부품의 특성과 다를 때 생깁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사용하는 부품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LT-SPICE의 편리함을 누리더라도 꾸준한 회로이론 전자회로에 대한 공부 그리고 부품 데이터 시트에 대한 숙독이 필요합니다. 아날로그 회로 설계 엔지니어들은 대개 집중력은 강하지만 협업이나 노하우 전수에는 인색한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벽을 거두어내면 개인과 조직이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Do not reinvent the wheel 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는 좋은 것을 다시 개발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설계하고자 하는 회로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처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닐 확률이 큽니다. 또한 여러분이 설계 중에 닥치는 문제점들이 여러분이 처음으로 겪는 것이 아닐 확률이 큽니다. LT-SPICE 데모 회로 라이브러리를 통하여 좋은 회로를 찾아내고 커뮤니티 활동을 통하여 좋은 소통을 한다면 아날로그 회로 개발 업무가 더 여유 있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E4DS 웨비나 안내 페이지에 아날로그 회로 시뮬레이션 도구인 LT-SPICE 교육 안내가 뜬 걸 보시고 디지털 그리고 AI로 다 통하는 세상에 아날로그가 웬 말인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무선 통신의 고주파 영역,
고정밀성 및 고속 응답이 요구되는 응용들은 디지털이 대체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공지능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날로그 설계 업무를 AI가 대체할 수 있게 되냐고. 그랬더니 AI의 대답은 NO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날로그의 설계 노하우가 디지털에 비해서 인터넷을 통하여 공유되는 비율이 낮아서 AI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는 AI가 아닌 인간이 계속 맡아서 해결해야 할 영역입니다. 아날로그 회로 기술은 또한 피지컬 AI의 핵심 센서, 초소형 정밀 모터 구동 회로, 초소형 고효율 전원 등을 개발하는 데도 필요합니다. 즉, 미래에 다가올 AI 세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술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